남편이 이제 가는 거를 쫓아갔어. 그 여자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따라 올라가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남편 옷가지들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 태어난 거야. 이 여자분도 너무 침착하게 사모님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가 녹음돼서 끝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진짜 아내분들이 상간자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아니 근데 나는 여자잖아요. 솔직히 너무 이해되거든요. 만약에 김 변호사님이 바람을 폈어. 도대체 어떤 여자랑 바람을 핀 거지? 나 이게 너무 궁금할 것 같아. 이거는 반드시 알고 싶어. 근데 저 여자가 예쁜지 이런 것도 솔직히 나 너무 궁금할 것 같고 뭐 나랑 다른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이 얼마나 잘났길래 저 여자랑 이렇게 가정을 벌이고 바람을 폈지?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그 의뢰인들 중에 그런 이유로 찾아가는 분들도 봤고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도 많이 보긴 했어. 진짜 직접 찾아가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뭐 일하는 곳 알면 몰래 가서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재판 날에 혹시나 나올까 싶어서 꼭 따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안 나오죠. 만나면 보통 어떤 식으로 대화가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대부분은 뭐 누구 맞으시죠? 뭐 제가 누구 이렇게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이러면 이제 바로 딱 반응이 오죠. 상간자가 사실 확실하다라는 상황에서 아마 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바로 사과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모른 척하는 분들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상간자분들이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사과를 하지는 않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되게 당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막 그래서요? 왜 찾아오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이 찾아간 분 쪽에서 점점 분노가 끌어올라서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상대방은 전 모르겠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긴 다양해요. 걱정인 부분은 이제 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거기서 해서는 안 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그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종종 있죠. 저는 하는 의뢰인분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바람 핀 거를 확인해가지고 그 여자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들하고 무리를 지어서 찾아가서 불안한데 벌써? 그죠. 찾아가서 은밀한 데로 데려갔어. 그리고 그냥 사과를 받아내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녹음 파일을 다 들고 오셨는데 무릎을 꿇어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들이 같이 때렸어요. 정말 구타를 막 하셔가지고 그 나중에 이거 문제 되겠다 했는데 역시나 고소 들어왔어요. 그쵸. 이게 분명히 상간자가 잘못한 게 맞고 우리 이제 본인은 피해자인 건 맞죠. 근데 그래도 그게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뭐 맞아도 싸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간자 회사를 찾아가지고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세 변호사가 외도했다 이렇게 쓰면 명예훼손이지. 근데 그게 되지 않으려면은 누군지 모르게 특정을 하지 않아야 돼. 김 과장이 가족학한 모이다 이렇게 그냥 형만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그것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김 과장이 한 명이라든지 뭐 안경 쓴 김 과장 뭐 이러면서 자기 딴에는 특정을 안 했지만 그 특징들을 봤을 때 다 이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은 이제 명예훼손이 되니까 참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건 맞는데 상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서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도 피해를 입으니까 나는 사실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 저도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 사건 끝날 때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 형사처벌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아, 그렇긴 그래봐야 해. 벌금 나오는 거 알아요. 그렇긴 해.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 사건에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나는 그냥 하고 싶으셔도 지금은 꼭 참으시고 판결 다 받고 그 다음에 하셔라. 최소한 이 사건에 피해는 안 가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야 뭐 간통죄도 있었고 맞아. 그랬는데. 간통죄 있을 때가 진짜 통쾌했지. 그게 없어지니까 그때 진짜 통쾌했어요. 그때는 정말 경찰분들이 따다닥 같이 가가지고 호텔 문 그냥 딱 열고 타다다닥 사진 찍고 그럼 진짜 그때야말로 적나라한 사진들 엄청 나왔어요. 그 맨 드라마에 나오는 막 이렇게 알몸인데 이불 이렇게 덮고 있고 막 이렇게 얼굴 가리고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게 증거였어요, 진짜. 그런 거 많았어요. 난 진짜 그때 막 이게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은 이혼 소장이라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출동할 거라서 오늘 당장 넣어야 되는 거야. 30분 만에 그냥 딱 틀만 해가지고 딱 넣어드리고 그리고 출동.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근데 요새는 뭐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요새는 이런 정보들이 너무 인터넷상에도 많다 보니까 이 바람을 피우는 분들이 너무 주도면밀하고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거 수집이 안 되게 블랙박스 지우고 뭐 이제 뭐 구글 타임라인 이런 거 너무 다 알잖아요. 이런 거 지우고 메시지 지우고 사진 지우고 너무 당연히 하시고 그리고 막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이제 아내분이 남편이 이제 가는 거를 쫓아갔어. 그런데 그 여자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따라 올라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이제 문을 열었지. 그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남편 옷가지들도 이렇게 있고 그랬어.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 태어난 거야. 이 상황을 준비한 것 마냥. 그래서 막 이제 흥분해가지고 너네 뭐냐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 근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소리야. 회사 사람이야. 별거 하니까 지금 나가셨었거든. 내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잠깐 빨래 좀 부탁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여자분도 너무 침착하게 사모님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가 녹음돼서 끝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진짜 마음은 이 두 사람이 뭔 게 있는 게 너무 확실한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외도다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증거를 아무리 수집해봐도 나오는 게 없어. 맞아. 그럼 사실 최후의 수단은 이제 자백을 받는 방법밖에 그죠. 없거든. 찾아가서 맞냐 아니냐를 이제 자백을 받는 건데 사실 증거가 없어도 증거가 있는 척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 알고 왔다. 이미 자료도 다 있고 당신 하는 태도 봐서 내가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자백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 이게 상간자를 만나러 갔을 때의 팁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증거 수집을 하러 가는 거잖아. 그치. 목적이 그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상간자한테 얻어야 되는 건 딱 두 개잖아요. 너네 바람 폈다. 그리고 너 내 남편인 거 알고 만났다. 그렇지. 딱 이 두 개를 취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남편 핸드폰이나 블랙박스로 둘이 이렇게 만나고 팔짱 끼고 다 있어. 근데 이제 저 여자가 내 남편인 줄 알면서 만난 지가 없어. 이랬을 때는 찾아가지. 그러니까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때죠. 이건 만나러 가는 건 최후의 보루야. 그죠? 그쵸. 다 수집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됐을 때 이제 마지막을 던져보는 그런 건데 찾아갔어. 그 불시에 찾아가는 게 당연히 좋아요. 뭐 너무 공손하게 예약하시듯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오늘 몇 시에 어디 커피숍에서 볼까요? 이러면 그 몇 시간 동안 검색 다 해보죠. 난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구나. 이러면 다 해본다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서 내가 만약에 그 유부남인지 여부를 모르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것만 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누구누구 와이프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네? 누구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몰랐구나.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네,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서 수집 끝났죠. 내가 이 사람의 와이프다라는 건 계속 어필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남자의 와이프다라는 걸 이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계속 하고 있으면 이 자연스러운 대화들을 이어가서 끝마무리를 지어서 이 사람이 이 남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인 거를 몰랐을 리 없다라는 대화만 유도해내면 끝난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외도를 한 것 같은데 그 증거도 없어. 이랬을 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때는 뭔가 내가 눈치를 채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남편이 뭐 23일 저녁에 어디 뭐 간다고 해놓고선 만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은 아는 거 정말 정확하게 이건 맞다 싶은 것들만 하나씩 던지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럴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게 방법이죠. 배우자의 외도를 알면은 당연히 확 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막 곧바로 뭔가 이제 그 상간자를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윽박이 지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추천하진 않잖아. 맞아요. 일단 증거를 먼저 반드시 수집을 해봐야 돼. 특히 은밀히. 예, 왜냐하면 이들이 서로 이제 부정행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배우자가 눈치챘다. 라면 이제 조심하거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증거도 지우고 뭐 앞으로도 증거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맞아. 그러면 이제 나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집을 하기 어려우니까 아무리 화나고 억울하더라도 일단 참고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먼저 수집해보고 아 내가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 그때 이제 그죠. 찾아가더라도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거는 가장 마지막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잖아요. 확실히 봤어. 내 눈으로 그 그치, 사람이 그치. 호텔 들어가는 것도 봤어. 근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화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돌아온 남편한테 막 화를 낸다거나 이러면은 솔직히 이제 증거 수집 못하죠. 못한다 봐야지. 이 두 사람이 앞으로 만나겠어요? 웬만하면 우리 몇 달은 만나지 말자 이러고 말지. 이러면 나는 너무 정확하게 내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상담 오시면은 아 진짜 안타까워. 이렇게 알게 되셨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부터 알아보고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그쵸. 내 남편이 바람피고 뭐하고 들어온 거 다 아는데 거기서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 건네고 밥 같이 먹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해내셔야 됩니다. 견디시고 내가 필요한 걸 다 찾아낼 때까지 견디시고 그리고 나서 통쾌하게 끝내셔야 된다. 증거를 곧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아무런 무기 없이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상간자 앞에 가가지고 해봤자 오히려 상처만 그렇죠. 받거든요. 전쟁에 총알 없이 나가는 거랑 똑같지. 무기가 있어야 실제 가서 뻔뻔하게 행동하면 하나 꺼내 보여주고 맞아. 그러면 그게 얼마나 통쾌해 또. 맞아. 증거를 설명을 해주면 돼. 사실 보여줄 필요 없이. 맞아. 너랑 뭐 내 배우자랑 며칠에 어디 갔잖아. 맞아.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건드시죠. 5월 13일 오후 7시 뭐 JS 모텔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키워드만 왜 하려고 그래? 뭐 때문에 하려고 그래? 나 다 아는데 JS 모텔 더 얘기해줘? 이렇게 끝.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 그치. 네, 증거를 알려줄 필요는 없지. 갑자기 내가 통쾌하네.